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델타 변이에 이어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나오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추가 접종까지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등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기류도 강하고 그 반대에 대해 또 반대하는 그룹도 생겨 정치 분열은 깊어집니다. 아파트 소유주와 부동산 회사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또 퇴거 유예 연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초당적인 기업 산업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유권자도 과반수 이상 지지해 전체 지지율이 71%입니다. 다음 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자동차 업계가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는 물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극도의 폭염으로 워싱턴주의 양파는 불에 타 익어버렸고 캘리포니아주 산불도 잦아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타겟이 직원 34만 명이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되는 교육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총기 회사와 배급 회사들에게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알면서도 멕시코에 피를 뿌린다는 주장으로 전례 없는 소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전문가들도 완전하게 지금 현재의 강함 그리고 경로, 앞으로의 어떠한 그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들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 뉴스가 자세히 보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델타 변이 플러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두 사람이 현재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델타 변이 플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델타 변이에 플러스자까지 붙었으니까 당연히 현재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강하다 하는 것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한 분은 한국에서 40대인데 여행 기록이 없으신 분이고 아들도 감염됐는데 아들은 델타 변이 플러스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이 미국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2번 접종을 받았고요. 여행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미국을 여행을 하고 돌아가자마자 테스트를 해보니까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염 더 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도 더 델타 변이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UC 샌프란시스코의 밥 워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의학자, 과학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생각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달라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6개월 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모든 그 백신 또 기타 등등 관련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사실에 가까운 추정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추정은 대체적으로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문을 다 열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없앴는데 오히려 지금 그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학교가 문을 닫아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영국의 여러 가지 추세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해서 이 박사가 얘기하기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된다. 뭐 예를 들면 3차 백신 접종을 하든지 하지 않던지 그것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데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추정치를 가지고 가는데 일반인들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결정을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전쟁이다. 지금 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가을과 겨울에 델타 변이보다 훨씬 강한 것, maybe 델타 플러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또 이름을 붙이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 모두 어쨌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경을 써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루 10만 케이스 넘게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률 낮은 지역에선 더하죠. 플로리다주, 미주리주, 루이지아나주. 루이지아나주를 포함해서 뭐 알칸소도 마찬가지고요. 미시시피. 이미 이 세 개 주는 병상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나가다간 곧 하루에 20만 명이 감염되는 날도 머지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도 42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황이 이러면 대응이 있어야지 되겠죠. 지금 국방부에서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마 백악관에 국방장관이 가는 것 같은데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가서 내일은 그곳에서 발표하기를 지금까지 이제 군 관련 재향군인청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진이라든가 그 관련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관한 어떤 규정은 발표를 했는데 모든 군인들 130만 명 되겠죠.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팍스뉴스에서 다른 매체보다 먼저 이 내용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그 군인들은 완전히 그 접종한 그 비율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응은 로컬 정부에서는 뉴욕시가 이렇게 백신에 관해서 나는 맞았다 하는 건강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할 것인가 마련 중에 있고요. 연방 정부의 해외 여행자에 대한 뭐 백신 의무화 이것은 두 가지로 보셔야지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한국 매체에서 하나만 지적하는데 미국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 증명서와 함께 물론 백신 접종도 받았지만 이 비행기에 타기 사흘 전, 그 사흘 내로 그 음성 테스트 결과도 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백신을 요구한다. 백신 접종 받았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화한 것 같은데 어쩌면 약간 풀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비행기를 미국행 타기 전에 2주일 전에 이러이러한 나라를 방문하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 영국, 유럽연합, 아일랜드, 브라질, 인도, 사우스 아프리카. 아예 14일 전에 이곳에 있었으면 들어올 수 없게 했는데 이것을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허락을 한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업계에서 우리 못 살겠다, 죽겠다. 여름에 이제 여행 시즌인데 지난해에 마이너스 난 것도 어떻게 좀 추스려 봐야지 되는데 하면서 강한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이 다른 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일랜드, 영국, 뭐 인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이런 나라에 있었던 그런 그 가족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해외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뭐 가족에 뭐 경사도 있고 뭐 또 힘든 일도 있을 때 들어와야지 되는데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약간 조이면서
풀어준 게 이 같은 형태고요. 아직까지 그 타임라인을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에서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만 식당이건 스포츠 경기장이건 아니면 콘서트장이건 영화관 또 체육시설의 실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의회에서 거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을 적어도 한 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시조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장과 그 시의원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워커들도 지쳤고 이 발의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들은 뭐 직업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곧 가야지 되는데 이미 개학한 곳도 있어요. 가을 학기 시작한 곳도 있는데 애틀란타 같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또 큰일 난다. 아니 백신이 있는데도 왜 안 맞는다는 말인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시의회에서 이 같은 시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로스앤젤레스의 한 20군데 식당에서는 식당 자체적으로 저희 백신 접종 받으셨습니까? 실내 안에서 식사하시려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식당 리스트를 쭉 적어 놨습니다. 또 시가 아니라 조금 단위가 큰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도 백신 증명 공무원들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LA 카운티 공무원 10만 명 넘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카이저 병원에서 병원 자체에서 24만 명 정도 되는 헬스케어 워커들에게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고 난 뒤에 생긴 일이고요. 그런데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꼭 다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라고 지지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사회적인 이슈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스턴시, 리버럴 하죠. 시장도 민주당입니다. 보스턴시에서 처음으로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신 접종 자체는 지지를 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백신 접종을 한 것을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야지 된다면 이것은 노예제 당시 때 뭔가 나는 노예다 하는 것을 낙인을 찍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복잡한 게 한 갈래가 더 나온 거예요. 백신을 단순히 의무화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을 넘어서 백신 자체는 접종 자체는 권장하고 찬성하는데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건 그건 왠지 미국이 아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스턴시의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킴 제인이라는 시장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굿뉴스도 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은 뒤에 6개월이 지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93% 막아주더라. 이것도 더 많이 테스트하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백신이 안 걸리게 한다. 이것을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걸렸어도 덜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이고요. 급하게 개발된 백신이잖아요. 이번에 코비드-19 백신은. 그래서 모더나에 대해서는 굿뉴스도 있고 또 CVS나 월그린 같은 데도 최근에는 또 백신 접종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4월 달에 아주 한창 높았고 5월 달, 6월 달 슬로우한 뒤에 지금 물론 4월 달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또 백신 접종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뉴스인지는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모르겠는데 팍스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피해자들을 옆에서 직접 보고하면서 10% 정도는 전보다 이 백신 접종을 받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굿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차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어제 뭐 그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다른 나라가 1차라도 받을 때까지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유예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그 서류적인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대로 면역성이 약한 사람에게는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으셨다면 3차 존슨앤존슨을 받으셨다면 2차가 되겠죠. 파이저나 모더나로 그렇게 그 부스터 샷을 맞는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널싱홈 같은데 어제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뭐 3차도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 도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만반의 그 대비를 하는 것처럼 이 백신 자체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백신이에요. 마스크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오늘 개학한 애틀란타 시의 교육부도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킨더가든부터 하이스쿨까지 학생 스텝 모두 실내에서 백신 접종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했습니다. 스포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뭐 7월 달에 이미 이 비슷한 것을 했죠. 주 공무원도 백신 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정규적으로 네거티브라는 테스트를 내놔야지 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모든 주에서 뭐 어린아이들 또 10대 밀레니얼 세대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병원에 많이 입원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자고 하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아마 다음 주에 서류가 완성되는 대로 접수를 할 텐데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12학년 학생까지 마스크를 실내에서 써야지 된다고 하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막 다 합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유가 첫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마스크 쓰고 있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이러스를 덜 퍼뜨린다던가 아니면 위험이 덜 하다던가 막아준다던가 하는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았잖아. 교육부가 과학자, 의학자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교육위원이 몇 명 있을 텐데.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그것이 증명됐다고 하는데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들은 이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그 학생들의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주헌법에 하면서 고소를 할 예정이니까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주교육부는 이번에 아니 질병통제국이라든가 소아과 협회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얼바인 교육구는 마스크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 뉴포트 메사 교육구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백신도 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열된 거죠. 뉴저지주의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행정명령 뭐 서명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쓰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앞에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연단 놓고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을 향해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쭉쭉쭉 얘기를 하고 결국은 바보 멍텅구리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숨지잖아요. 사람들이 숨지는데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은 해야지 되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알칸소 주지사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그 알칸소 주지사는 물론 공화당 주지사인데 4월 달에 의회에서 제가 어제 행정명령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알칸소 주 의회에서 교육부가 그 마스크 쓰도록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본인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 서명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또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알칸소 병상이 없다고 하죠.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플로리다주가 대표적인 주잖아요. 론 디센티스. 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금까지도 알칸소 주지사와는 달리 마스크 쓰는 것 하면은 안 된다. 플로리다주도 지금 병상이 없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는데 주지사 얘기는 일시적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플로리다주가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6%거든요. 전체 인구는 6%인데 현재 바이러스 감염률은 전체 감염률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5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 비치 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니까 이 전염률도 높고 하니까 주지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절벽으로 몰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탈라하시가 속한 그런 그 레온 카운티요. 주도가 있는 이 레온 카운티 교육구도 주지사가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면 안 된다라고 행정명령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주지사 말에 거스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8월 그 3일이 7월 3일보다 새로운 케이스가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7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주지사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계산이 나오거든요.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 나가야지 되죠. 그리고 또 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예비선거 뭐 그런 가능성도 높은데 현재 주지사에서 자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졌습니다. 1%포인트 차로 졌거든요. 그리고 결정하지 않은 사람도 11%나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지금 공화당주의 많은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기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큰 표 차이로 700만 표 차이로 졌을 수 있을까요? 2016년보다도 몇백만 표 더 많이 받았는데 2020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정치화돼서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지금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UC 그 샌프란시스코 그 닥터의 얘기처럼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시시때때로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랜드로드 부동산협회가 지금 질병통제국 고소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뭐 게빈 뉴섬 주지사나 지금 뉴욕의 앤드류 쿠모 주지사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산불, 오레곤주, 워싱턴주 산불, 인간의 의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인간의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지금 자연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활동 때문인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잠시 뒤에 이 같은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2달짜리이기는 합니다만은 렌트비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수입이 줄어들었다던가 수입이 없어져서 못 내셨던 그런 분들은 10월 3일까지는 퇴거하지 못하도록 유예 질병통제국에서 이제 그 같은 조치를 했는데 랜드로드와
부동산 회사들이 지금 워싱턴 DC 법원에 고소를 했거든요. 뭐 알라바마라든가 조지아주 같은 데서 지금 주도를 해서 한 고소인데,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다 또 일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그 어떤 그 아파트먼트 소유주라든가 콘도미니엄 소유주, 그것도 뭐 큰 대형 체인 아파트먼트, 체인 뭐 콘도미니엄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랜드로드의 소유주의, 건물 소유주의 반 정도는 역시 맘앤팝 레스토랑처럼 맘앤팝 그 소유주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페이먼트도 내고, 그리고 본인들 뭐 유틸리티도 내야지 되고, 또 자산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관리 비용 같은 거, 운영 비용 안 받고 우리 보러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유로 그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송이 성공을 하면은 사람들이 수백만 가구니까 수백만 명 이상 되겠죠.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뭐 정말 나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지난번에 그 행정명령을 그대로 연장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법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의회에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통제국에서 이 같은 것을 했습니다. 소송 당할 것 다 알면서 한 거죠. 시간 벌기 위해서 2달 안에 이제 새롭게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임시 변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이제 11명의 여러 여성들을 성희롱했다는 것이 뉴욕 주 검찰의 발표로 나오고 48시간이 지났는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뉴욕의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최측근들까지도 사임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데, 사임할 뜻이 좀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유권자의 59%는 사임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 가운데서 52%가 등록된 민주당 유권자이거든요. 만약에 이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사임하지 않고 뭐 재선에 나간다 하면은 그때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러나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탄핵 절차도 준비 중인데 곧바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 나가기 전에 탄핵 절차를 먼저 치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다음으로 큰 그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뭐 인구는 캘리포니아주가 더 많지만 한 4천만 명 대 2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그 행로를 따라갑니다. 물론 이 그 게빈 뉴섬 주지사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도 사실은 어떤 여론조사 기구에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론조사는 그 서베이 USA가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 뭐 진보다 보수다 하면은 글쎄요, 중간에서 약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51%가 소환에 지지했다. 얼마 전에는 또 낮아졌었잖아요. 그리고 5월 달만 하더라도 이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에서도 36%가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46%가 소환에 반대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조금 더 퍼지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요. 뭐 50% 넘어야지 되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도 두고 봐야 될 텐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뭐 지금 계속 이 공화당의 음모야, 뭐 공화당의 뭐 하는 전략, 나쁜 전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의 소환에 찬성하고 지지한 사람들을 공화당이라고 말하자면 꼬리표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고 그 소환하는 측에서는 했는데, 판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판결은 또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굿뉴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정치계에서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연방 법무부에서 한 일, 그리고 또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 서열 3위인 지금 리스 체니 자리를 꿰차고 있는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원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의 책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낸시 펠로시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구테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책임자를 선택을 해야지 된다면 낸시 펠로시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의사당 경관들을 충분히 배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일에 의사당으로 진격하라.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인준하는 것을 거부해라. 뭐 이런 거, 나도 따라간다.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씩이나 그 난동이 벌어지고 폭동이 일어나는데도 방위군을 보낸다던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책임은 낸시 펠로시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케빈 맥카티 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1월 6일 7일에 트럼프 책임이다, enough is enough 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트럼프 책임이 아니라 펠로시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 오레곤주 지금 큰일입니다. 시에라타운, 그 그린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한 240마일 있는 곳이래요. 주민들이 아직까지 대피하지 않은 사람 큰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5,000명 정도 대피를 했고요. 다운타운까지 산불이 막 이렇게 번져서, 작은 마을이니까요. 그래서 100년도 더 된, 센츄리도 더 된 그런 건물들이 막 지금 다운타운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6번째 큰 산불이죠. 딕시 산불이요. 바람까지 아주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특히 더 심했습니다. 이 극한 더위와 아주 이런 그 기온 때문에. 그런데 워싱턴주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주 제가 세틀 타임즈를 읽으니까 한 농부와 농부의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페르난도 에니게스 서와 아들 에니게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요. 120도, 117도 이렇게 되니까 어니온이 밭에서 구워져 버렸어요. 구워서 그냥 하얗게 익은 게 아니라 타버리는 겁니다. 말라서 타고 불에 타고 완전히 다 망가져서 구할 수 있는 양파가 한 개도 없다. 98%의 양파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렇잖아도 팬데믹 때문에 양파를 심고 하는 것을 줄였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40에이커의 양파를 심었다면 2021년도 올해는 40에이커, 40에이커, 140에이커와 40에이커면 446, 뭐 한 4분의 1 정도, 뭐 3.5분의 1 정도만 심었는데도, 야, 이건 너무한다. 내가, 이 아버지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 아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은 50년을 여기에 계셨는데 2021년 6월처럼 뜨겁게 더운 그런 6월 달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르난도 에니케즈 썰 아들이 경영하고 있는 농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장들도 지금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연방정부가 지원을 하겠죠.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2022년도에는 지금 140에이커에서 양파를 40에이커로 줄였는데, 이제는 2에이커 내지 3에이커, 또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에 비해서는 2니까 한 70분의 1 정도로 2년 사이에 팬데믹이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마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농업의 주입니다. 하이텍 산업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하겠죠. 어떠한 식으로든. 그러면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여기에 지원을 하면 그 다음번에 다른 곳에 지원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가능하면 자연재해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재해로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뭐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maybe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기간 산업과 전기 자동차 생산 동료, 격려 내지는 의무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쪽에 나쁜 쪽으로 들어가는 돈 막으면 다른 곳으로 미국이 더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의회 신문 더 힐이 약간 우측에 속하는 중도 우측 쪽의 신문이거든요. 의회 신문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가 하면은 이 기간 산업안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승리, 아주 휴즈한 빅토리를 휴즈라고 했던가요? 빅이라고 했던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자, 네. 공화당이군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휴즈한 그 폴리티컬 빅토리를 주려고 지금 포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기간 산업안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 기간 산업도 업그레이드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미 생겼거나 아니면 앞으로 올 수 있는 나쁜 일들을 막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 10명이 지지를 해야지 되는데, 뭐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나 뭐 더 힐 같은 데 보면은 공화당 의원 10명이 더 지지를 해서가 아니라 20명 정도가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혀 가당치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초당적인 이 안을 이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7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앞에 산불이 일어났었죠. 뭐 다른 지역에서는 또 홍수가 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 유권자들 자체가 굉장히 지지를 하는 겁니다. 당을 떠나서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71%가 지지를 하고 민주당은 뭐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무당파도 지지하는 비율이 지금 50%, 60% 넘는 것 같고 공화당도 50% 이상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간 산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따르면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그런 스테이션을 만드는데도 75억 달러를 들인다던가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현대화한다 하는 이 일인데 왜 그럼 공화당 의원들이 20명 정도나 지지를 할 것인가,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밀 럼니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 통과시키지 못하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연방 정부가 또 권한, 파워를 갖고 있죠. 우리 그 주들은 굉장히 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적게 지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당의 유권자들도 이만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정정 보도해 드리자면 어제 제가 실업수당을 중단한 공화당 주들이 실업수당을 계속 주고 있는 연방정부 것이요. 민주당 주보다 경기 성장률이 0.9% 그 보다가 아니라 그런 주들은 0.9% 최근에 경기 성장률이 내려갔다고 했는데 경기 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 성장률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것이고 실업수당을 오히려 계속 줬던 주는 2.3% 이제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 성장률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전기자동차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하려고 했던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막았었고
아니 오바마 대통령 때 하려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고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 업계와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같이 여러 가지를 합심을 해서 2030년도에는 모든 자동차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50%가 전기 자동차로 하겠다. 오염 줄이기 원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있고 또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미국이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 뭐 건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미국은 온실가스의 29%가 교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또 관련 회사, 포드, 제너럴 모터스 이런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목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너럴 모터스는 2035년까지 이제 뭐 가솔린과 디젤을 전혀 안 쓴다 하는 그런 발표했고요. 뭐 많은 아직까지는 전기 자동차가 전체 그 자동차의 미국에서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1.4%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빠른 그 속도로 그 바이든 시대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타겟이 파타임 직원이건 풀타임 직원이건 34만 명이 이제 어떤 특정 학교도 되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되고 그 어떤 교육기관에 지원을 한다던가 직원들에게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직원 뭐 자녀도 될 수 있겠죠. 빚 없이 대학 교육,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1조 6천억 달러를 이제 학자금 융자금으로 하겠다. 등록금도 해주고요. 또 학교 뭐 40군데 250가지 프로그램 칼리지 대학 다 포함해서 석사 뭐 받겠다 하는 사람은 1년에 $10,00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2억 달러를 투자한답니다. 이게 이제 타겟도 직원들 사이에 우리 위험한 일만 시키고 돈 안 줘 하고 막 시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멕시코가 미국의 총기 회사와 그 총기를 그 배분하는 회사를 배급 회사를 고소를 했거든요. 총기 회사 한 10군데 뭐 유명한 회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뭐 그런데 이유는 돈 벌기에 급급해서 멕시코에 피 뿌리는 총격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마약 카르텔 같은 곳에 총기를 공급을 했다. 이것은 멕시코의 민간인들에 관한 테러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1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소송한 이 케이스에 속하는 회사들이 멕시코 총기류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제 뭐 기자회견하면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같은 그 마약 딜러들에게 어필하는 홍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그 총기 제조 회사들은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뭐 전국 그 사격 스포츠 협회라든가 뭐 비슷한 이제 그 사람들은 증거 없는 주장이다. 멕시코의 이 같은 주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멕시코에서 범죄가 일어나면은 멕시코 정부 책임이지 왜 미국의 총기 회사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미국 학자들은. 왜냐하면 2005년도에 미국에서 총기협회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고소당해도 면책특권 비슷하게 처우받을 수 있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 의회에서 통과를 한 거죠. 부시 대통령 아래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럴 수는 있죠.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들이 숨지고 그 부모와 총기 회사들이 3,003억 달러 협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가와 국가니까 멕시코가 소송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어떠한 그 협상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미국의 금메달 예상했었던 여자 축구팀이 그 동메달을 받았어요. 오스트랄리아와 경기에서. 그런데 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네요. 이 특별히 뭐 퍼플 컬러 헤어의 그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잠도 안 깨고 경기를 했나? 아니 그렇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특정 선수를 비난을 했는데 이 특정 선수가 4대2의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살아있다. 미국에서 동메달을 받은 그 국가대표팀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